자, 그 다음에 말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 우리가 언어와 사고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독서 지문에 나와. 이 논쟁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실은 어떤 걸 선택해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닭이 먼저면 얘는 어디서, 어느 알에서 태어났어? 달걀이 먼저면 얘는 어느 닭이 나왔을까? 똑같잖아.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걸 이제 내용 형식의 논쟁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논쟁거리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내용 형식이 문제라. 우리가 작품, 예술 작품은 내용이 중요하다. 아니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중요해. 이게 계속 논쟁이 시작되는데 지금도 논쟁이 되고요.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거야. 똑같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이름을 알고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떠올리는 것을 보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말이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떠올리기 어렵지만 이름이 없으면 대상을 떠올리기 어렵고 이름을 알고 있으면 대상을 떠올리기 쉬워.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 먼저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 언어와 사고, 여기저기나 오늘 내일. 자, 이거는 이제 자기로부터 가까운 쪽을 먼저 지칭하는 거야. 여기 저기. 이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고 사고란 말이야. 우리 생각에 이런 어떤 그 공간을 지정할 때 나한테 가까운 쪽을 먼저 얘기한다고. 여기 저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가까운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저기 여기 내일 오늘 이건 어색하단 말이야. 그렇게 안 쓴단 말이야. 이유는 우리 생각이 언어를 지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먼저 인식하고 사고하는 경향이 언어에 반영될 수 있다. 똑같죠. 그래서 언어가 먼저야 사고가 먼저야, 이 말은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처럼 끝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규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처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 분명히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 언어와 사고, 이건 두 번째 문제구나. 지금 보니까 두 번째 2번이야.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고 그 발달된 사고력이 다시 언어 능력을 발달시켜. 그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지. 결국 언어 사고는 한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렸어. 자, 인간은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생각을 나눈다. 또 집단 간의 이익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은 언어로 조정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수단은 언어다. 언어가 그만큼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자,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언어에는 해당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된다. 이거 독서 있잖아. 독서책에 처음에 나오는 거야. 독서책에. 언매책인가 독서책이야. 독서책에 보면 언어의 특징,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고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문화 반영 봅시다. 이건 전부 농기구지. 그러면 농사와 관련된 용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 농사가 발달돼 있듯이. 그럼 여기는 농경문화사회란 말이야. 근데 영어, 라이스, 쌀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원래 쌀이 되려면 벼가 되고, 벼가 되려면 모를 심어야 되고, 쌀을 재배해서 끓이면 밥이 되고, 다 전부 다 하나야, 하나.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걸 보면 이 농경사회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뭐가? 언어, 단어가.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인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된 용어들이 아주 자세하게 발달했단 말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언어는 그 자체가 언중. 자, 같은 말을 쓰는 무리를 언중이라 그래. 같이 있으면 대중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중 이런데 여기 언어 시간에는 국어 시간에는 언중.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한 문화적 산물이 바로 언어고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는 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언어고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것도 언어다. 그래서 언어가 어떤 건지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와 문화와 관련돼서. 자, 마지막 질문이지. 잘 됐다. 이거 다 읽고 하는 거예요. 사임은 허기듯이 빵을 물어뜯어 한 입 가득 2번 삼켰다. 그러고 나서 현학적인 열기를 뿜으며 말을 계속했다. 현학적이라는 건 원래 있잖아. 요만큼 조그마한데 엄청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현학이란 말은 화려한 언술 정도 생각해. 말을 없애버린다는 건 멋진 일이야. 좋은이란 말은 예를 들어볼까? 좋은이란 낱말이 있으면 나쁜이란 낱말이 있잖아. 다소 뭐랄까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쁜이란 말이 나쁜 말인데 생긴 이유가 좋은 때문에 생긴 거래. 그러면 좋은을 없애버리면 나쁨도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쁜이란 낱말이 무엇 때문에 따로 필요하단 말이야. 그건 안 좋은이라고 말하면 되지요. 좋은이란 말을 더 강하게 쓰고 싶으면 뛰어나거나 훌륭한 이란 말이 있고요. 등 다른 희미하고 쓸모없는 낱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더 좋은이란 말이면 넉넉히 의미가 전달되고 더욱 강조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배로 더 좋은 이라고 하면 될걸. 물론 우리는 이미 그런 형태의 말을 쓰고 있지만 신호사전 결정판에는 그 밖에 딴 낱말은 실리지 못할 걸세. 결국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단 6개의 낱말로 충분히 표현될 거야. 사실은 단 1개의 낱말로 된 것이지만 윈스턴 좋다고 생각되지 않나? 그러면서 새로운 말 3개에서 해마다 어휘가 계속 줄어 들어가는 유일한 언어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는가? 그러면 언어 표현이 단순화되고 있잖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물론 윈스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찬성하는 듯이 동의했단 말이지. 사임은 거무스름한 빵을 다시 한 조각 물어뜯고 얼른 씹고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신어, 새로운 말은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려는 데 있다는 걸 자네는 모르는가? 결국에 가서는 사상죄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해놓자는 걸세. 사상죄. 사상은 어디서 오는데? 사고는 언어를 줄여버리면 생각도 줄어들고 그러면 생각이 불순한 사상죄에 대한 처벌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나타내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야.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하게 단 한마디로 표현될 거고 그 의미는 정밀하게 뜻을 나타내고 다른 보조적 의미는 다 지워져 버릴 테니까 말이야. 그 과정은 자네나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단순화될 거고 해가 갈수록 낱말은 자꾸 그 숫자가 줄고 그러면서 의식의 범위도 점점 좁아지는 거지. 그럼 지금 언어가 줄어드니까 사고도 줄어들죠. 위에 제시문 2번 일단 사임의 주장을 요약하고 아까 읽었듯이 나 혹은 다의 논거를 논리적 근거니까 논리적 근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비판할 거지. 이 비판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나는 사임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어. 낮의 시문에 요걸 보면 그래. 그 낮의 시문에 요게 바로 그 논거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임의 주장을 사임이 여기 나왔으니까 주장을 한번 볼까? 사임의 주장은 뭐냐면 사임은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 말을 있잖아.
일단 부정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 맞지? 어? 어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어휘를 줄인다. 어휘. 여기서는 쓸모없는 말, 다른 희미하고 쓸모없는 말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의미를 전달할 때 넉넉한 의미가 전달되고 강조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부정적인 단어까지 만들어서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부정적인 단어를 없애라고. 그러면 없애려면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좋은 말의 의미를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사임이 얘기했던 건 우리 사임, 여기서 사임이란, 난 처음에 사임이라고 해서 국어책에 나오는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사임의 얘기는 여기 나오는 신어사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 신어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어휘를 줄여버리자. 그리고 의미를,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겠지. 의미를 강화하자. 지금 사임이 한 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알았니? 그래서 어휘가 준다면 사고도 줄을 것이고, 사고가 많아져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거, 여기는 사상죄 같은 거야. 사상죄. 쓸데없는 사고가 깊어져가지고 많아져가지고 처벌받는 사상죄 같은 이런 처벌도 줄이자. 이게 지금 사임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특정 사상,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상은 의미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어휘만 남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로 보면 어휘수는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사상도 표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즉 특정 사상이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을 하면서 부정적 사고를 하는 거, 이런 거 줄일 수 있다. 알았니? 그러면 사임의 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휘를 줄이고 인간의 사고를 제한함으로써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사임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요약이에요. 자, 그럼 지금 어휘에 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사임이 어휘가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휘를 줄이거나, 그러면 부정적 어휘도 줄어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미를 강화하는 몇몇 어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단순해지면 복잡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했어. 자, 여기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언어하고의 사고, 언어와 문화,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야. 어휘를 줄인다고 사고가 주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임의 생각은 너무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한 결과다 라고 사임의 생각을 지금 요약한 거야.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건 모두 제 신문에 있는 거고 핵심적인 내용을 흐름대로 정리한 거야. 그지? 이거 요약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800자가 아니라 400자로 쓰라고 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줄여요, 선생님은? 언어가 사고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하게 어휘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임의 주장이다. 끝. 더 줄였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필요로 하는 게. 자, 그래서 사임의 생각은 이렇고요. 자, 이제 비판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임. 나를 통해서 비판하고 다를 통해서 비판한다면 먼저, 자, 첫 번째. 이건 나가 아니고 다 해서 얘기하지.
이거 나하고 다라 그랬지, 그지? 나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고를 이야기한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언어와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얘기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휘에 대해서 어휘를 줄이자 그랬잖아, 지금. 단순화시키자. 근데 어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의 사회성이 있잖아. 언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쓰자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줄이자고 해서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사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휘를 줄이자고 했는데, 이게 사임의 생각이거든? 이 어휘는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비판이잖아. 이해됐어?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야.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건 어떤 개인이 언어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언어를 달리 쓰거나 없애자고 한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언어의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신어사전을 통해서 어휘를 줄이면 사고를 제한할 수 있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어떤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잘못된 이유가 첫 번째, 불가능이라는 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비판의 내용이야. 사임, 너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약속. 이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네. 라고 비판했어. 이것도 비판이거든. 이거 언어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언중의 어떤 약속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인데, 공동체 문제인데,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왔어. 공동체와 관련된 언어의 생성과 뭐 사용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됐죠? 공동체적인 약속은 복잡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야.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비판 맞죠?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거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어휘를 줄인다는 것이 인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건데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아주 신중하고 무게 있는 약속인데 너는 너무 개인적으로 언어를 바라보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비판이라고.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어휘를 줄인다는 측면의 비판이고 또 나와야죠. 당연히 사고의 측면을 봐야 되겠지. 언어하고 사고의 관계를 얘기한 거니까. 사고? 언어를 통제한다고 해서 정말 사고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 언어를 통제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나에 나와 있어. 동양화 나왔지 아까. 기억해? 동양화에서 강희연이라는 사람이 서양 화법을 관심 있어서 도입했잖아. 맞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 동양화로 회귀했지. 그치? 맞잖아.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이게 지금 서양화라는 것도 표현 기법이고 동양화도 표현 기법이야. 그러면 이 강연은 지금 회화적인 측면을 얘기했지?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로 표현 기법이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언어는 있잖아. 언어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사고와 인식. 사고와 인식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거나 언어가 사고와
인식에 영향을 미쳐. 그런데 개인적인 언어들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다양한 사고를 미쳐.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응? 다 다르다는 얘기는 언어가 갖고 있는 사고에 미치는 건 개별성이야. 여기서 사임이 생각한 어휘를 줄여서 사고를 통제한다는 건 로봇이나 아니면 모든 인간이 그 언어를 쓰면서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똑같지 않죠. 같은 언어를 쓰지만 생각은 다 다르잖아. 사고의 범위도 다르고 사고의 어떤 그 방향도 다르잖아. 그런 걸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즉 개인의 사고가 다양하다. 언어가 미치는 영향은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언어가 개인의 사고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개인의 사고를 뭐라 그래? 하나로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건 그 언어를 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의 폭이며 방향이며 이런 게 다 각각 개별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를 없앤다고 해서 사고를 제한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아까 나왔던 불가능. 어휘를 통해서 사고를 제한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어휘를 인위적으로 없애주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언어를 통제하면 다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 그거는 일관되고 한 가지 사고밖에 없는 인간들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양한 개인들의 사고 활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을 또 간과했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건 있어. 뭐냐면 그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주죠. 그럼 어휘를 줄이면 당연히 사고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이건 인정. 근데 개별적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휘를 줄인다. 사고도 일부는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생각해봐. 언어 속에는 아까 문화가 존재하잖아. 문화가 존재하지. 그래서 아까 벼, 모, 쌀, 밥 막 이런 거 나왔잖아. 이게 다 농경사회 문화를 깊숙이 반영하고 있는 언어들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결국 사고를 통제하겠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언어를 제한하고 사회와 사고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자, 여기서 일부 인정하고 뭐라고? 언어의 어휘를 통제하면 일부 사고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사임의 말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휘를 쓰는데 굉장히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잘 안 써진다고 나 글을 못 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 자, 그러면 예시답안 한번 잠깐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라에서 말한 사임의 주장. 우리가 라에서 사임이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사고 제한을 위해서 언어를 가지고 통제하고 언어 수를 줄이면 사고가 단순해지고 막 이런 걸 했잖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했다. 어휘의 의미를 조절해가지고 했잖아.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아주 잘 행복하다 이런 거 있잖아. 어휘의 수를 줄여. 이게 사임이 실제로 신어사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 인간의 사고 또한 제한하겠다는 생각. 이게 사임의 주장이자 사임의 생각이란 말이야. 자, 사고의 제한은 궁극적으로 특정 사상을 표현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나온 걸로 하면 사상죄를 말하는 거야. 특별한 이상한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까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왜? 그 단어를 없애면
그 어휘를 없애면, 그러면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이유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야. 통제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언어와 문화 혹은 언어와 사고라는 이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요식하고 단순화시켜서 이해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 언어 통제하면 사고 통제, 언어 통제하면 문화 통제, 혹은 언어를 보면 문화를 다 알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지. 자, 쌀과 보리 같은 농경 문화, 도구의 쟁기에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 그것만 안다고 해서 진짜 그 농경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야? 아니지. 그리고 쟁기나 홈이나 같은 농기구가 있어. 쌀보리가 있어.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농경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여기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사임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내가 금방 얘기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농기구를 가지고 그 농경사의 전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은 잘 들어봐. 쌀보리, 호미쟁기 없애면 이 농경 문화는 쓰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진다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일부잖아. 농경 문화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완전히 네 가지만 없애면 다 없애져. 몇 개로 줄어들면 뭐가 돼?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단어를 없애면 이념과 사상이 생겨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단순한 거야. 아주 경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 첫째, 제가 하나하나 볼게. 어휘는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언어는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대상이 아니다. 언어하면 떠오르는 게 언어의 사회성. 언중들이 만들고 약속하고 사용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소멸. 이거 다 언중이 하는 거야. 언중? 우리가 보통 민중 이런 말 하잖아. 같은 말을 쓰는 무리를 갖다 언중이라고 한다고. 그렇다면 언어는 개인적 산물이 아니다. 대중, 언중의 산물이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사임 혼자서? 그러면 인위적으로 사임이 언어, 단어를 만들면 모든 언중들이 써줄 거라고 생각해? No. 그러면 사임이 혼자 없애면 그 단어가 없어질 것 같아?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아? 계속 쓴다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첫 번째 논리가 그거야. 뭐냐면 어휘라는 거, 언어라는 건 인위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없앴다 만들었다 하는 개인적 소유물 혹은 개인적 창작물이 아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오판하고 있는 거지. 언어에는 오랜 시간 언중의 문화적 속성도 반영돼 있고 그 문화의 교류나 창조로부터 새로운 어휘가 파생해 왔어.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건의 이름이 들어온다고. 이름이 들어온다는 건 글자 그 의미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문화적 속성 속에 반영되어 있는 거야. 언어의 의미는 단순히 명칭, 호칭이 아니고 거기에는 문화적 속성이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다고. 그런데 언어만 없앤다고 혹은 언어만 안다고 해서 문화 전체를 알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 중에 서양화에 전래됐을 때 그림 자체, 당연하지. 서양화가 전래됐을 때 그림 자체에 대한 수용,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림 안에 있는 무슨 표현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용어라든지 화구들, 이름도 다 함께 유입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나의 사례에서 보듯이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련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너네가 제시문을 적절하게 써야지 되겠지, 그지? 제시문의 사례는 뭐하고 관계 있다. 논지에 보면 그런 거 나와. 어?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써야지. 내용만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 나의 사례는 뭐라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언어의 문화의 대표적인 농경 문화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도구의 탄생과 함께 그의 명칭도 함께 나타났지. 호미,
쟁기 이런 같은 이름이 만들어져. 단순히 농경문화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농경문화의 발달 속에는 또 다른 언어, 이름, 명칭도 함께 발전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해서 제시문 다해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자,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이런 거야. 농경문화, 문화의 탄생은 결국 언어적인 구체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야. 위에는 언어하고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즉 밀접한 관련성을 얘기해 주는 것은 제시문다. 분명히 밝혀야 돼 이건. 제시문 다는 이렇게 문화 속에 또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 또 다른 발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따라서 사임이 만든 신어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쓴다면 일시적으로 어휘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 가능하지. 통제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언어를 다시 사용하거나 더 적합한 언어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임의 생각은 불가능한 거지. 신어사전을 통한 어휘수의 제한으로 인간의 사고를 제한하겠다라는 사임의 주장은 결국 현실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지. 둘째, 인간의 사고와 인식은 다양하면서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힘들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의도적이야. 사임이 의도적으로 사고와 인식을 제한하려고 그랬거든. 이 말은 통제하겠다는 거지. 자, 나에서 화가 강의원 나오지. 동양의 전통화법과 다른 서양화법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채색을 했단 말이야. 여백의미를 강조했던 전통적인 기법하고 전혀 다르게 인식했다는 거잖아. 이 인식. 여백에 대한 인식이 달라. 비워놓는 것이 또 다른 기법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야. 채워놓는 것도 또 다른 기법이야. 그게 이제 서양 기법이지. 이거 새롭게 생각해낸 거야. 기존의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채색하면 안 되거든. 별거 아닌데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근데 서양화법은 그런 거 없어. 여백에 온 건 없어. 다 칠해버린단 말이야. 여백도 역시 캔버스의 그 한 면일 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생각해봐. 강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동양화법에 익숙하고 동양화법으로 그린 동양화가 정답이었다고. 근데 갑자기 서양화를 보더니 서양화적인 화법을 동양화에다 이식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새로운 창조지. 새로운 인식이 없었으면 그런 행동 안 하잖아. 이거 봐. 통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달라.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강연이라는 사람의 채색을 드러낸 거야. 이게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특별하거나 다양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인간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실학도 하나 뭐냐면 실학자들 서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그렸냐를 또 본단 말이야. 또 무엇으로 그렸냐가 또 중요해. 우리는 그림을 볼 때 그림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실학자들은 저건 어떤 식으로 그렸을까? 뭐 갖고 터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건 독특하면서 다양한 인식의 한 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인간의 인식과 사고는 너무나 각기 다른 다양함을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사임처럼 인위적으로 한다? 인간의 사고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심오한 거란 말이야. 다양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다양하다. 통제 안 돼. 각각 달라. 그러면 한 가지 언어를 제한한다고 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제한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잖아 벌써. 무슨 말인지 알아? 언어가 하나 있는데 이 언어를 제한함으로써 1, 2, 3, 4 4명의 생각을 제한할 수 있대. 근데 얘네들은 다 달라. 알았냐? 안 되잖아.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언어를 제한하는 건 단순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일이지만, 그게 왜 안 되느냐를 지금 구구절절히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한 가지 언어를 제한했어. 그러면 네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제한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사실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제한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셋째, 언어를 제한하여 인간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어 이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배제한 거야. 그러면 이 사임에 따르면 사고는 언어만이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야. 됐잖아. 그럼 사실은 사고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 맞잖아.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와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고는 다르지. 맞잖아. 이건 기후 환경에 따른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말을 막 복잡한 언어를 쓰는 부족하고 단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를 쓰는 부족하고의 사고는 다르지. 사고 체계는.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사임이. 그러니까 언어 통제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사고 통제 안 됐지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앞에 거를 뒤집은 거야. 잘 봐봐. 언어가 있는데 언어 한 가지. 근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사고에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언어밖에 없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사임의 생각이라고. 틀렸다. 이거를 거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엄청 많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사임의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아, 이거. 문화도 그렇고요. 단지 언어의 제한만으로 사고를 제한할 수 없으며 상호 영향관계이며 뭐가 언어와 사고는 상호 영향관계에 있으며 이렇게 사고의 제한은 필요한 언어를 만드는 사고의 확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언어를 줄여버리면 사고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줄여버렸으니까 필요한 언어가 없어. 그러면 필요한 언어를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가 아주 많고 수많아지고 다양한 이유는 뭐야?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야. 필요하니까 그런 언어를 만든 거라고. 또 언어는 그 필요해서 만든 언어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생각이 훨씬 더 깊어지겠지요. 똑똑해지겠지요. 똑똑하니까 또 새로운 고차원적인 언어를 만들어내겠지. 이런 과정이라고. 오히려 사고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 필요한 단어가 없어졌네? 뭐 어떤 단어가 좋을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자, 이러면 다에서처럼 농경사회 사고가 반영된 어휘는 언어와 문화 역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언어와 문화 다를 통해서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언어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넘어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 따라서 어휘의 제한이나 축소 같은 제한하고 축소하는 이런 인위적인 통제, 다양한 사고를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임의 주장은 비판적 주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면 비판적 주장에 부딪히게 될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있어.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간결하게 특히 간결하게 정리해서 제 지문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글을 진행해 가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쓴말 다 썼네. 근데 왜 이상하지? 뭐가 빠진 것 같아? 어색해? 아니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이 간결하게 정말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제시문 아까 나왔던 제시문들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거는 열심히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가 필요하다는 뜻이야.